센터는 올 한 해 센터에 제보된 UFO 추정 사진 및 영상물 중 베스트 7을 뽑아 공개합니다. 그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많은 제보 사진과 영상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분 광학현상, 천문현상, 자연물, 자연현상, 항공기, 특정 구조물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7위부터 1위까지 선정된 그동안 센터 유튜브 채널에 실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지난 3월 16일 센터는 UFO 헌터인 허준 씨로부터 미확인 비행물체로 의심된다는 제보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22일 서울의 충무로 이가 우체국 인근 진입로를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핸드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센터는 목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8일 촬영자와 통화를 하여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촬영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충무로 조양빌딩 본관과 신관 사이의 길목에서 5에서 6명의 시민들이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들이 쳐다보는 방향의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매우 높은 상공에 수많은 은색 물체들이 무작위로 흩어져서 움직여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에 달하는 흰색 물체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물체들은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무질서하게 무더기로 배열된 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타나며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동 속도는 민간 항공기보다는 빠른 헬기 정도 속도로 움직여갔습니다. 촬영자는 처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화면에 물체가 전혀 잡히지 않아 영상 모드로 바꿔 대충 물체가 보이는 방향을 향해 찍었습니다. 물체들의 형태는 매우 작아 보였지만 약간 긴 타원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 그 물체들은 촬영자의 위치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센터는 영상 속의 물체군이 풍선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시청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일에는 서울광장에서 풍선을 띄우는 행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그 물체들이 시야에 쉽게 관찰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은 상공에 떠 있었던 풍선이라면 검은 점으로 아주 작게 보여야 하며 그것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풍선이 떠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체들이 꽤 높은 고도의 상공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었다는 것은 물체의 광도가 매우 밝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드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해당 서울 지역의 상공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후보로는 새떼를 오인했을 가능성입니다. 센터는 모 대학 생물학 교수에게 영상에 찍힌 물체가 새떼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으나 날아가는 고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고 피사체가 아주 작게 찍혀 그 물체가 새떼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판단 견해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조류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새들의 경우 물이 지어날 때 질서가 있는 패턴을 유지하며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룹니다. 반면 영상 속의 물체는 각이 진 형태의 무질서한 무리를 지어 형성된 채 날아갑니다. 따라서 새떼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센터는 영상 속의 물체들 개수를 파악한 결과 대략 50에서 60개 사이 정도로 추정되었고 물체들의 광도가 서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물체들이 새떼들처럼 동일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나란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현상은 관찰자로부터 각각의 물체들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상은 예전에도 광화문에서 의도적 대기 촬영 중 촬영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 10월 3일 오후 4시경 국내 유일의 UFO 헌터인 허준 씨가 광화문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무리를 촬영한 장면입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흰색을 띤 물체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물체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치를 바꾸어 상하 좌우로 의도적인 비행을 해갑니다. 그중에는 단독으로 비행하는 또 다른 물체가 빠른 속도로 하강 비행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물체는 매우 속도감 있게 의도적인 비행을 해갑니다. 그럼 잠시 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야, 씨. 저를 핸드폰을 찍고 나오나? 안 나와요. 나와 있는 거지, 가지고. 어우. 야, 어떻게 쫙 깔렸어, 쫙 깔렸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교보 짜자, 교보. 그 위로 한 10cm 쪽 올라가면 사실 적들이 엄청 많아요. 저 위에 떴잖아. 저기 봐봐, 사람도 있는데. 저기 저 위에. 보여? 교보 떴다고? 저 교보 위자 보여요, 저 건물 위에. 교자 위에, 교자 위에. 하얀 물체도 둥둥 거. 엄청 많아. 진짜 자세히 봐야지. 어머, 떴다. 보자. 안명철 씨. 봤어. 나 드디어 해냈어. 이게 뭐예요? 저 UFO죠. 은색 물체 맞죠? 아니, 하나가 밑으로 방향이 다 달라. 하나는 저 밑으로 저기 앞에 또 없어졌어. 선생님, 네? 나는 이 찍고 있는데요. 어우, 저거는 또 하나 저렇게 싹 내려가네. 야, 저게 진짜 UFO야. 천지가 얼마 안 돼갖고 시간이 나와야지. 아, 엄청 많아. 야, 저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는 저게 관측이 되나? 저렇게 많이 뜰 수가 있나? 그래요, 지금. 풍선 아니에요, 저거. 센터는 서울 충무로 인근에서 촬영한 물체들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대로 찰스의 이동이나 풍선 또는 드론일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떤 가정도 해당 물체들이 각각의 후보군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뒷받침해주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체들은 미확인으로 남게 되며 미확인 비행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업로드된 영상은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 10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아들과 함께 차로 주행 중이던 제보자가 찍은 영상의 분석 결과입니다. 센터는 영상 분석에 착수하기 전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당일 저녁 제보자와 통화가 되어 미확인 비행물체의 목격 과정과 영상 촬영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 당시 본 물체의 형태 스케치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저녁 7시 10분, 제보자는 서울 성북구 종암 사거리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가는 도중 정지신호에 걸려 잠시 정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시야에 전방의 하늘 높이 매우 밝은 형광등 빛을 발산하며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강한 빛을 발산하는 비행물체를 보고 깜짝 놀란 제보자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들에게도 전방의 우측편 SK아파트 위쪽 하늘을 보라고 다급히 말하게 됩니다. 저기 뭐야, 하얀 색깔? SK 저 위쪽에 하늘에 봐봐. 날아간다 뭔가. 뭐야? 저 비행기 같지 않지 않아? 이거 그 핸드폰 있어. 어디 갔어? 갔다 왔어? 아니 찍혔어? 동영상. 동영상 일단 갔다? 없어? 아니 있어. 어디 있어? 찍고 있다. 뭐야? 나 한번 자세히 볼래. 제보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비행기 같지는 않았고 엄청 밝은 빛을 냈습니다. 멀리서부터 계속 날아가는데 핸드폰을 찾으려고 서두르는 순간 고가도로에 가려지기 전이라 조금밖에 찍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그동안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는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 느낌과 전혀 다른 빛을 내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 제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영상 촬영을 곧바로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최초 비행물체를 발견한 뒤 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10초간 육안 관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자
빨리 휴대폰으로 촬영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들에게 급하게 핸드폰을 찾게 했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폰을 찾아 영상 촬영을 하려 했으나 급한 마음에 사진 모드에서 한 장을 잘못 찍게 되고 촬영자는 휴대폰을 얼른 받아들고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행물체는 전방의 내부 순환 고가도로 쪽 상공으로 비행해 갔습니다. 아쉽게도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비행물체가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화각을 벗어나 영상에는 포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미확인 비행물체는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좁쌀만하게 아주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센터는 육안 관찰할 당시 물체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였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체크한 결과 제보자는 약 7mm로 아들은 4mm 정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린 이미지는 중앙 부분이 약간 볼록한 타원형 구조체로 보였습니다. 센터는 목격자의 스케치와 대비하여 비교해보기 위해 영상의 실시간 확대 처리 과정에서 대략적인 물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추출된 사진 이미지의 질을 강화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 분석에서 해당 물체가 항공기처럼 돌출된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9년 11월 26일 국내에서 촬영된 영상의 물체와 형태가 비슷한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브라질에서 촬영된 미확인 비행물체의 이미지도 보여드린 결과 아주 비슷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먼 거리상에서 목격 시간 내내 비행물체가 지속적인 밝은 흰 형광등 빛을 능동적으로 발하면서 비행에 간 점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비행물체로 판단을 내립니다. 센터는 실제 촬영된 영상 외에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해당 비행물체가 포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비행물체가 사라지기 직전 물체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 고가 도로 밑에 설치된 신호등을 기준으로 각을 측정한 결과 15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각을 블랙박스 영상에 적용하면 비행물체는 블랙박스의 화각 범위를 거의 벗어난 상태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최초 육안 관찰된 비행체의 위치 고도는 블랙박스의 화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공에 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센터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최초 육안 관측된 미식별 비행물체의 위치가 관찰자로부터 어느 정도 먼 거리의 상공에 제공해 있었는지를 산출하기 위한 접근 분석의 방향이었습니다. 관찰자의 증언에 의하면 비행물체는 최초 발견 당시 전방에 위치한 조남 2차 SK뷰 아파트 201동 방향의 상공에 떠 있었으며 이후 27초가 지난 뒤에 비행물체가 내부 순환로에 가려지기 직전 5초간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센터는 촬영된 영상에서 비행물체의 이동 시간에 따른 각도 분석을 통하여 발견 시점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56도의 수직 시야각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동각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9초로 이 시간은 관찰자가 말한 27초와 불일치합니다. 즉 8초간의 시간객 차이가 나며 이는 비행물체가 아파트 바로 위쪽 상공이 아닌 아파트 위치보다 훨씬 뒤쪽의 상공에 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비행물체는 관찰자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인 240m보다 훨씬 더 먼 거리상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비행물체의 비행 경로와 비행 방향에 따른 미 촬영 구간과 촬영 구간의 비행거리 및 비행속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센터는 이 세 가지의 결과값을 알아내기 위해 지도상의 각각의 각도값에 따른 정확한 작도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미 촬영 구간과 촬영 구간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도 분석과 시간 흐름의 분석 결과 최초 목격된 비행물체의 추정 위치는 아파트보다 훨씬 뒤쪽의 상공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센터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비행물체의 가상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행물체가 관찰자로부터 어느 정도 먼 거리상에 떠 있었는지 추정 거리를 가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관찰자로부터 비행물체와의 거리를 550m 지점과 1km 지점으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그런 후 촬영자가 비행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27초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 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촬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비행물체가 사라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도 확인했습니다. 이동 거리에 따른 비행 속도는 등속을 기준으로 하여 비행 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센터는 비행물체가 550m 거리상의 상공에 있을 때 미 촬영 구간에서 이동해 간 거리는 111m, 비행 속도는 시속 14.7km로 이동해 갔으며 촬영한 구간에서는 20m 거리를 5초간 시속 14.4km로 이동해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비행물체가 만약 1km 떨어진 거리의 상공에 떠 있었다면 미 촬영 구간에서 이동해 간 거리는 194m이며 비행 속도는 시속 26km, 촬영 구간에서는 30m를 시속 21.6km로 이동해 간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센터는 비행물체의 크기 정도를 유추하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참조하여 촬영자가 위치한 곳, 물체가 떠 있던 방향의 구조물과의 거리, 시야각, 육안 관찰된 물체의 길이, 물체의 가상 위치 설정을 기준으로 한 물체의 추정 크기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센터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물체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550m 거리에서는 2.5m, 1km 거리에서는 4.5m 크기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물체의 고도는 550m 거리일 경우 256.4m 상공에 1km 거리에서는 466.3m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센터는 해당 비행물체가 항공기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두 군데의 국가기관에 질의를 하여 최종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센터는 8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 관리사무소 관제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 상공은 민항기 코스가 아니며 헬기는 한강 쪽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드론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7월 31일 야간 비행 승인한 건이 한 건이 있었고 이후 8월 16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승인한 적이 없었음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센터는 8월 17일 보다 확실한 결과를 알기 위해 국방부에 질의서를 접수시켰으며 29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를 회신받았습니다. 센터의 질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1. 8월 12일 저녁 7시 10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상공으로 가로질러 비행한 항공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일시 성북구 종암동 주변을 비행한 항공기는 군과 민간을 포함하여 없었습니다. 2. 해당 지역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이 맞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 해당 지역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3. 해당 일시에 특별 비행 승인이 난 항공기가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라는 질의에는 해당 일시에 특별 비행이 승인된 항공기는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센터는 초기 분석에 착수하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후보 선상의 필터링할 비행물체인 항공기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항공기의 조사 범위는 민간 군용기 일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외 드론에 대한 참고 조사도 병행하여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내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일시의 지역 상공으로 민항기 또는 군용기 일체 비행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암동 케이스는 최종 항공기와 드론일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영상 분석에서 프레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타원형 꼬레, 계란형 비행물체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공기를 UFO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기상 상태가 맑은 날 항공기의 동체가 빛 반사를 일으켜 매우 밝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관찰자의 시야각과 항공기 기체에 반사되는 햇빛의 각이 일치할 때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빛은 UFO의 간접 발광과는 달리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하게 빛을 반사시킵니다.
센터는 이번 중암동 상공에 출현한 비행물체 영상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끝에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보 영상의 분석은 단지 영상 분석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단계까지의 상황 조사, 시간의 흐름, 동시 목격자의 증언 인터뷰 조사, 촬영 당시의 상황, 영상에 기록된 주변 배경과 각도 분석, 물체의 방향과 높이 정도, 물체의 길이, 시야각의 육안 관찰된 정보 등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상황 추출 정보, 시각 추출 정보, 영상 추출 정보, 현지 조사 정보, 후보 물체의 가능성 조사 분석 등을 거쳐 최종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중암동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미상의 비행물체는 일반적인 항공기나 드론이 아닌 그 어떤 물체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기존의 물체로 확증할 수 없는 UFO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4월 6일 센터는 경기도 덕양구 향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촬영한 제보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제출된 영상은 44초 분량으로 4월 3일 새벽 5시 7분에 핸드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센터는 목격일 시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6일 제보자와 통화를 한 결과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동일 시간대 동일 방향에 뜬 발광물체를 촬영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촬영자는 3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난 후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던 중 거실의 유리창을 통해 창밖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매우 밝은 물체가 거의 정지된 상태로 전방의 산 위쪽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센터는 제보자에게 3일과 4일 이틀간 각각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분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내온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3일에는 5시 4분에 1분 33초, 5시 7분에는 44초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4일에는 4시 47분에 19초, 5시 1분에 1분 30초간 영상으로 촬영했으며 4시 58분에서 5시 6분까지 7장의 사진을 5시 30분에는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센터는 추가로 보내온 자료들을 살펴본 뒤 자체적인 조사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7일 현지 조사를 나섰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곳은 19층 아파트로 발광물체를 최초 발견한 당일 새벽 베란다 창을 열고 물체를 고정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출현한 방향을 나침반으로 확인 결과 남동쪽 방향이었습니다. 관찰자로부터 확인된 육안으로 관찰한 물체의 크기 정도는 0.4cm, 시야각은 약 12도 내외로 측정되었습니다. 관찰자와 물체와의 추정거리는 산 위쪽 상공에 뜬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기초해 볼 때 가장 가까운 추정거리는 약 800m 내외로 파악되었습니다. 센터는 물체의 크기와 고도를 산출하기 위해 산의 높이 209m와 철탑의 높이 약 30m를 감안하여 물체의 추정 고도를 산출한 결과 미확인 발광물체는 적어도 약 270m 이상의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최저 고도인 270m를 적용하면 발광물체는 산 위쪽이 아닌 그보다 더 먼 거리인 약 1.3km 떨어진 지점의 상공에 떠 있었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해당 물체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물체는 직경이 약 5.2m 길이를 가진 물체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센터는 약 이틀간에 걸쳐 동일한 시간대와 방위각에 해당 물체가 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천문 현상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의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12일 천문연구원 측은 4월 3일에서 4일의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밝은 빛을 내는 천체는 남동쪽에 없었습니다. 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센터는 미국 UFO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도 보내어 분석 견해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 전문가는 말하기를 제공된 영상에서 보이는 밝은 빛은 멀리 있는 철탑의 빛과 같은 단순한 지상의 빛은 아니며 별 또는 행성과 같은 천체는 아닙니다. 촬영된 사진에서 광원의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분석을 하기에는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영상에 포착된 미확인 광원이 물체의 크기와 밝기 정도,
관찰자와의 거리, 목격된 시간, 물체의 고도, 움직임의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조명, 항공기의 라이트, 천체, 드론, 풍 등이 아닌 미확인 비행물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업로드된 영상은 지난 8월 17일 새벽 3시 57분경 경기 부평구 산곡동 지역의 한 빌라 근처에서 목격 후 촬영한 미식별 비행물체의 영상 분석 결과입니다. 센터는 영상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21일 촬영자와 통화가 되어 당시 목격한 비행물체의 목격과 영상 촬영에 이르기까지 상황 전반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집 근처 맨션 앞에서 V자형으로 대형을 이루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쪽으로 향해 날아오는 비행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보자는 약 5초 정도를 목격하던 중 우측 끝부분에서 물체가 살짝 움직여 원위치되는 것을 보고 새떼가 이동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물체들은 점점 제보자와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새떼가 아닌 밝은 빛을 내는 물체들이었습니다. 촬영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고 있던 중 정면 하늘 위쪽에서 하얀색 물체들이 V자 대형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우측 끄트머리에 있는 게 살짝 옆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 위치가 되어 새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물체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향해 날아오더군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새가 아니라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촬영한 위치는 주택가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50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촬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물체들이 제 머리 위쪽을 지나갈 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물체들이 건물에 가려지기 직전까지 촬영했습니다. 물체는 대략 8개에서 9개 정도로 보였고 물체의 색깔은 가운데는 흰색이었고 양옆의 색깔은 달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영상에 찍힌 미확인 비행물체의 이동 경로에 따른 물체의 이동 방향과 비행 속도 및 물체의 크기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섰습니다. 9월 18일 저녁 8시 센터는 촬영자와 만나 현지에서 여기가 당시 상황에 최초 대한 발견 현장 검증 지점입니까?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가 최초 발견했습니다.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시죠. 교회 지붕 위입니다. 아, 네. 먼저 촬영자가 비행물체를 목격한 위치는 주택가로 비행물체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비행을 해갔습니다. 비행물체는 최종 전방의 건물에 가리면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비행 구간은 직선거리 기준으로 약 170m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벽 3시 55분, 제보자는 A 지점에서 최초 비행물체를 발견한 직후 약 10초간 유관 관찰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에 날아가는 새떼가 아닌가 하여 33m 정도를 걸어가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비행물체를 약 20에서 30초간 재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행물체가 새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제보자는 비행물체가 자신이 있는 쪽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보자는 비행물체가 자신의 머리 위 상공으로 지나가 전방의 아파트 상공 쪽으로 비행해 갈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비행물체는 V자형에서 활 모양의 완만한 U자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비행물체가 B지점 상공에서 C지점인 아파트 101동 너머의 상공까지 비행해간 거리는 약 80m입니다. 영상에 찍힌 비행물체가 촬영 시점에서부터 아파트 너머 상공으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인 23초임을 감안할 때 당시 비행 속도를 산출하면 시속 12.6km로 저속 비행을 해갔음이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비행물체 대형의 전체적인 폭을 알아내기 위해 관찰자가 물체를 가장 가까운 거리상에서 목격한 당시에 필요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관찰 시야각을 측정한 결과 45.3도의 시야각이 나왔고 육안으로 보인 물체의 전체적인 폭은 약 25cm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의 직선 거리는 아파트 높이를 감안할 때 비행 물체의 고도를 약산하여 산출한 결과 아파트 위쪽 상공을 지나갔을 때의 거리로 가정하면 고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와 실제 물체는 아파트보다 훨씬 뒤쪽 너머의 상공으로 비행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행 물체는 관찰자로부터 최소 180m 이상 떨어진 직선거리의 위치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출 결과 비행 물체의 고도를 약 300m로 가정할 때 전체적인 물체의 폭은 7.7m이며 500m로 가정하면 12.8m, 700m로 가정하면 17.9m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센터는 영상에 포착된 8-9개의 물체가 셋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조류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는 말하기를 새벽 시간대에 나는 새는 기러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밝게 찍히진 않으며 새가 나는 패턴과는 다릅니다. 새의 형태로 볼 수 없고 물체들의 비행 속도가 빠르며 물체들 간의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새 때도 20초 이상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날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에 나는 새 때의 경우 지상의 불빛에 의해 반사되어 날개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며 음영 효과로 인해 짙은 검은 회색 계열로 어렴풋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처럼 각각의 물체가 둥근 형태로 각기 다른 밝은 빛을 내며 날아가진 않습니다. 비행 물체가 내는 빛은 기존의 비행기, 헬기의 충돌 방지 조명 등처럼 규칙적인 전멸 현상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부평산곡동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미상의 비행 물체가 일반적인 샛배나 항공기, 드론도 아닌 기존의 그 어떤 물체와도 특성이 일치하지 않으며 기존의 물체로 확증할 수 없는 미식별 비행 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센터는 지난 10월 3일 SBS TV 방송국으로부터 제보 영상에 대한 분석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제출된 해당 영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당일 촬영자와의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영상의 총 길이는 6분 3초 분량으로 화면에는 최초 3개의 달광원이 수량하며 마지막 종료 시점에서는 최종 남아있던 1개의 달광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상의 중간에는 또 다른 미확인 광원이 서서히 출현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광원은 약 15초에 걸쳐 다른 발광원의 밝기와 비슷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확인 광원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더니 2분 25초가 경과된 후에는 총 5개로 늘어납니다. 센터는 영상에 나타난 발광원이 조명탄일 가능성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발광체의 움직임 변화, 광원의 색깔, 광원의 밝기 변화, 출현과 소멸 과정 등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명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명탄은 군에서 야간 훈련 또는 작전 수행 중 특정 지역의 상공에 집중 투하하여 해당 지역을 밝게 비추거나 신호로 사용되는 폭발물로서 주황색 또는 붉은색의 빛을 발생시킵니다. 둘째, 조명탄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서서히 하강하도록 합니다. 셋째, 조명탄은 투하 즉시 매우 밝은 강도의 빛을 발산하며 내부에 담긴 화학물질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낙하하면서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영상에 포착된 미확인 광원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물체는 모두 우유 빛깔의 흰색 빛을 내며 주변으로 퍼지는 빛이 아닌 물체를 에워싸는 주변에서만 발광하는 현상과 함께 지속적인 반짝거림을 보입니다. 또한 광원은 중력에 의해 낙하하거나 어떤 특이한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으로 공중에 수분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은 예상치 못한 위치의 상공에서 서서히 출현하며 서서히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현과 소멸의 시간은 약 15초로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원들이 기존의 조명탄 또는 신호탄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센터는 해당 광원의 크기 정도를 유추하기 위해 관찰자로부터 수직 시야각 10도, 육안 관찰된 광원의 직경 2mm, 관찰자로부터 광원까지의 수평 직선거리 약 5km로 가정할 때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물체의 추정 크기를 산출한 결과 약 10.4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약 미확인 광원이 관찰자로부터 가까운 1km 전방에 떠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발광체의 크기는 약 2.1m인 것으로 결과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광원의 크기는 최소 2.1m에서 최대 10.4m 사이의 크기로 추정됩니다. 수직 시야각과 광원과의 추정 거리를 기준하여 광원의 추정 고도를 계산한 결과 시야각이 10도일 때 약 882m, 15도일 때는 약 1.3km의 상공에 제공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광원들 거리는 계산 결과 전체 수평 거리는 약 11.5km이며 각 광원 사이의 추정 거리는 UAP1과 UAP2 사이의 거리가 약 7.5km, UAP2와 UAP3과의 거리는 약 3.9km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값은 광원과 관찰자와의 수평 직선 추정 거리인 5km와 수평 시야각 98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센터는 10월 4일 영상에 나타난 발광원이 조명탄일 가능성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영상에 찍힌 발광체가 조명탄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일시, 장소에서 바라본 바다 상공으로 조명탄 투하 훈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둘째, 만약 해당 위치의 바다 상공으로 조명탄 투하가 없었다면 이 발광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는지 또는 유광 관찰 식별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회신일인 18일 국방부는 센터에 답변서를 전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해병대 사령부의 훈련 사항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연장하오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한이 11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해당 일시, 해당 장소에서 바라본 바다 상공에서 공군과 육군의 조명탄 투하 훈련이 미실시되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측에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결과 해당 지점에서 조명탄 사격 훈련은 없었으며 미상 물체에 대한 레이더 및 감시 장비에 의한 확인 결과 레이더상에는 발광체가 발견된 지역에 해방 전방 1.6km의 어선 한 척이 5.1km 해상에 또 다른 어선 한 척이 조업 중이었고 감시 장비 기준 70에서 90도 지점 18시 52분 9초에서 18시 52분 13초 사이에 미상의 발광체 5개가 관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 판단 결과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전등으로 추정됨을 답변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센터는 먼 바다 상공에 뜬 미확인 발광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존의 조명탄 또는 신호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조명탄의 3가지 특성과 불일치하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또한 군 당국에서 실시한 조명탄 투하 훈련 여부에 관해서도 국방부에 질의하여 확인한 바 당일 시각 해당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없었다는 답변서를 회신받았습니다. 센터는 해병대 측의 감시 장비에 의한 확인 결과 5개의 미상의 발광체가 관측된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전등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 당국에서 말하는 현상은 기상현상의 일종인 라이트 필러라 부르는 빛 무리를 말하는데 이는 공기 중의 얼음 입자에 의해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추운 기상 조건 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상이 촬영된 때는 한여름인 8월이었으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부적합한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 과학적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해당 발광체는 적어도 1에서 5km 거리상의 상공에 위치한 최소 3m 최대 10.4m 크기의 물체로 추정되며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물체나 현상과도 상이한 물체로서 미식별 발광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5월 5일 하루 5시 57분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안창휘 씨에 의해 미확인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비행물체의 영상이 극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당일 센터에 제보된 이 영상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카메라의 화각 내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미상의 물체가 호버링하는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제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센터는 제보자에게 촬영 당시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전화를 요청드린 후 당일 저녁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촬영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8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쪽에 비둘기를 내쫓기 위해 하늘을 문득 쳐다보던 중 약 200에서 300m 떨어진 거리에서 불규칙적으로 요동치며 호버링하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물체의 형태는 중앙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원반 형태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검푸른 색을 띠었으며 촬영을 계속하던 중에 갑자기 사라져 더 이상 찍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영상의 육안 식별 관찰 및 물체의 이미지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물체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이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미상의 물체는 채공 상태에서 기체의 급격한 기울기 변화를 보이며 호버링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둘째, 기체의 오른쪽 표면에서 잠깐 동안 보이는 밝은 흰색의 반점은 태양빛의 강한 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체의 표면이 금속성의 매질을 가진 물체라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태양의 위치는 건물 배경의 그림자로 볼 때 촬영자의 오른편 위쪽 방향으로 약 60에서 70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셋째, 센터는 주민하여 촬영된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살펴본 결과 물체의 형태가 뚜렷하게 포착된 장면을 발견하고 당시 육안으로 본 물체의 형태와 비교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물체의 스케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물체는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진 도면반 형태의 비행물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촬영자가 물체를 바라본 시야각은 55도 이상이며 육안 관찰된 물체의 직경은 약 3mm입니다. 그리고 물체와의 직선 거리는 약 200에서 3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센터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물체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물체의 대략적인 크기는 약 1에서 1.2m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사진들은 전 세계 각처에서 촬영된 도면반형 비행 물체의 사진들입니다. 국내에서 촬영된 도면 비행 물체의 사진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52년 7월 29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촬영된 도면 UFO입니다. 1974년 7월 19일 하오 6시경 아르헨티나 발카르체에서 촬영된 도면 UFO입니다. 이 사진은 1962년 8월 29일 11시 40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촬영된 도면 UFO 사진입니다. 1976년 7월 11일 10시 아르헨티나 엔트레리오스의 디아멘테에서 촬영된 UFO 사진입니다. 1966년 1월 말 미국 뉴저지주 워나크 저수지에서 촬영된 눈부시게 빛나는 UFO 사진입니다. 1968년 9월 23일 18시 30분 우루과이 플라야 상그릴라에서 촬영된 완전한 돔 원반형 UFO 사진입니다. 센터는 다각도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비행물체가 채공 중에 물체의 급격한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며 호버링 비행을 하는 것, 물체의 자체적인 회전 비행 및 좌우대칭형의 도원반형 형태라는 것과 금속성의 매질을 가진 물체로 태양빛의 강한 빛반사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행물체가 일반적인 헬륨 풍선, 드론, 세일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기존의 일반적인 물체로 볼 수 없는 미식별 비행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10월 6일 센터는 한 장의 제보 사진에 대한 분석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제보자는 10월 1일 오전 9시 45분에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신흥사라는 절 주변에서 불상을 배경으로 두 장의 풍경 사진을 그 자리에서 연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찍은 사진에 미상의 비행물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혀 있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먼저 제출된 두 장의 사진이 원본 파일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파일에 담긴 디지털 카메라의 정보를 살펴본 결과 고화질의 원본 사진임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이 몇 초 간격으로 촬영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사진은 9시 45분 31초에 두 번째 사진은 9시 45분 32초에 각각 촬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초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의 사진 중 두 번째 촬영된 사진에 미상의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진 외에 또 다른 촬영 사진이 있는가를 조사했으며 제보자로부터 19초 후에 찍은 세 번째 사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진 배경의 초점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각 대상의 경계가 분명한 고화질의 사진입니다. 센터는 해당 사진을 찍을 때 촬영자가 물체를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에 찍힌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촬영자가 배경 또는 인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카메라 가까이 근거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치는 곤충류 같은 작은 물체나 멀리 날아가는 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센터의 분석을 의뢰해온 제보 사진들 중에는 뒤늦게 발견된 미상의 물체 이미지가 새나 곤충 또는 날벌레 등으로 밝혀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보통 빠르게 움직이는 곤충, 날벌레, 새와 같은 작은 물체는 초점 상태가 맞지 않아 긴 줄무늬 형태나 흐릿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센터는 사진에 찍힌 물체가 곤충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외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0월 7일 국립생태원의 선임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곤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어 8일에는 사진학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사진에 찍힌 물체가 곤충이라면 가까이 찍혀야 하는데 물체는 멀리 있으며 곤충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9일에는 새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류 전문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형 조류는 추진력과 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 조류처럼 날개를 완전히 접지 않습니다. 급강하하거나 빠른 수평 비행을 위해 날개를 적당히 펼쳐 조절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속도를 높입니다. 위 물체의 모양은 소형 크기의 조류가 날개를 완전히 접은 형태로 보이지만 새의 머리와 꼬리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털은 빛을 흡수하여 난반선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체는 반사성이 있는 큰 물체로 새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터는 외부 전문가의 견해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이미지 정밀 분석을 한 결과 해당 물체가 곤충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미상의 물체는 촬영자로부터 먼 거리상에 위치한 큰 물체입니다. 곤충이나 새가 찍힌 제보 사진들의 경우 카메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갈 때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점 불일치 영역을 통과하는 곤충이나 날벌레는 모션 블러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은 물체의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일그러지며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카메라의 품질과 셔터 속도에 의해 좌우되며 결과적으로 촬영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상에 있었던 아주 작은 물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반면 무한 초점 영역에서 날아가는 새의 경우 이미지의 왜곡이 없이 선명도가 높아지지만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우 작은 크기로 찍히며 아주 먼 거리상에서 날아간다면 흐릿하게 찍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미확인 물체는 카메라로부터 근거리를 스쳐 지나간 날벌레, 곤충과 같은 작은 물체나 새가 아닌 먼 거리상에 위치한 큰 물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촬영지로부터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미상의 물체는 상하 좌우 대칭형의 물체로 금속성 재질의 물체입니다. 미확인 물체는 배경에 보이는 불상과 탑처럼 매우 안정적이며 초점이 잘 맞은 선명한 이미지로 찍혀 있습니다. 이 물체는 좌우 상하 대칭형의 물체입니다. 또한 미확인 물체의 전체 이미지에서 밝고 어두운 현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1시 방향에서 내리쬐는 햇빛의 영향 때문으로 위쪽 부분은 태양광으로 인해 매우 밝은 흰색을 띠고 있으며 아래쪽은 햇빛이 닿지 않는 면으로 어두운 짙은 검푸른색 계열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 반사의 광도로 볼 때 금속성의 재질을 가진 단단한 물체로 추정됩니다. 2차 분석 단계에서는 물체의 추정 크기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물체가 촬영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 이상에 떠 있었는지를 모르므로 가상으로 설정된 각각의 거리에서 물체의 추정 크기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오직 사진 한 장만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에 사진에 찍힌 배경 중 하나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 산출 방식으로 물체의 추정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센터는 사진에 보이는 불상의 위치까지의 거리 44m, 좌대의 직경 13m를 기준으로 하여 거리 환산 비율 대비 물체의 실제 크기를 산출해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각각의 설정 거리는 500m, 1000m로 정했습니다. 먼저 거리 환산 비율을 구하기 위해 촬영자의 위치로부터 불상의 좌대까지의 거리인 44m를 기준으로 하여 물체의 설정 거리를 500m로 정했을 때 11.36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불상의 좌대 실제 크기 13m로부터 사진성에 나타난 좌대의 길이 27mm 값을 토대로 실측 1m당 사진의 이미지에서 몇 mm로 나타나는 가를 구하면 2.1mm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뒤 이 값을 실제 500m 지점에서 1m당 환산된 길이 값을 산출하게 되면 0.18mm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미지의 길이 값인 0.8mm에 적용하면 500m 거리에서 실제 물체의 크기는 4.4m가 되며 높이는 약 2m가 됩니다. 그리고 1km 상에서는 직경 8.8m, 높이 4m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미상의 물체는 수미터 크기의 대형 물체로 일반적인 곤충, 날벌레, 새, 풍선, 드론과는 크기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대형 물체입니다. 사진의 초점 상태는 양호하며 각 사물의 경계가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미상의 물체 이미지는 작게 찍혀 있으나 초점 상태가 비교적 잘 맞아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배경에 담긴 불상처럼 물체가 촬영지로부터 먼 거리상에 위치한 물체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크기는 곤충류나 작은 새와 같은 물체가 아닌 커다란 부피를 가진 대형 물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배경에 나타난 그림자의 형성 각도를 보면 태양이 1시 방향에서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물체의 위쪽과 아래쪽은 뚜렷한 밝기 차이를 보입니다. 물체의 두드러진 밝기 차이는 강한 햇빛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어난 빛 반사 현상의 결과입니다. 특히 물체의 위쪽 중앙 부분의 밝기는 좌우측의 면보다 더 강한 밝기의 빛 반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중앙 상단부의 빛 반사 각도와 촬영자의 시야각과 정확히 일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촬영 순간 실제 공중에 떠 있었던 물체입니다. 미확인 이미지는 물체의 아래쪽 부분과 주변에 약간의 흐릿해진 모습들이 관찰됩니다. 이 모션 블러 현상의 발생은 물체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단서입니다. 촬영 당시 카메라의 셔터 속도는 1000분의 1초였습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선명한 화질로 순간 포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가까운 최소한의 셔터 속도입니다.
미상의 물체는 그 형태가 새나 곤충, 항공기 또는 헬기, 비행선, 드론, 기구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물체는 좌우상하 대칭형으로 타원형 구조를 가진 럭비볼 형태입니다. 기존의 자연물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무게감을 갖는 금속성 재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상의 물체는 촬영 당시 실제 높은 상공에 떠 있었던 비행물체로 촬영자의 위치로부터 수십 미터 거리에 있는 불상만큼 먼 거리상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큰 물체입니다. 해당 물체는 위쪽의 밝기와 아래쪽의 밝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 물체의 상단부가 햇빛에 의해 강한 빛 반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체의 상단 중앙 부분은 주변보다 더 밝은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비행물체의 해당 부위의 표면 빛 반사각이 카메라의 시야각과 정확히 일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당 물체가 금속성의 재질임을 나타내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미확인 물체는 일반적인 자연물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크기의 물체라는 점, 물체 전반에서 강한 빛 반사를 일으킨 점, 기하학적인 좌우상하 대칭형의 구조를 갖는 물체라는 점에서 인공적인 구조체처럼 형태를 갖춘 비자연물의 구조체로서 최종 미식별 비행물체인 UFO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